안녕하세요. ITG 찐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제4작업 그래프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4작업은 그래프 작업이고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4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확인하셔야 될 부분,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차트에 쓰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데이터들과 출발 인원, 여행 경비가 쓰였네요. 그러면 시트로 가서 제가 미리 지금 하단에 있는 부분을 복사에다 붙여넣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자 여행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가 필요하네요. 그 중에서도 울릉도, 방콕, 파타야, 제주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부산 명소 탐방 제외, 북인도에서 독도까지 남도 막기행 제외입니다. 시험 보실 때는 시험지에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셔서 필요 없는 데이터는 그냥 끄어버리세요. 사작업 하실 때는 어차피 사작업 끝나고 나면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사작업 하실 때 이 부분 내가 필요 없구나 하고 선을 하나 끄어 놓게 되시면 작업하실 때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것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보셨으면 이제 영역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영역 설정 하실 때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색깔을 좀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색깔 지정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은 색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셀의 색을 지금 변경을 해 봤습니다. 블록 설정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설정하실 때 여행지 울릉도, 방콕, 파타야, 제주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 그 다음 북인도, 필리핀 세부 독도, 나머지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네 개의 블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영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키보드에 F11키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차트 시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차트 시트가 만들어졌을 때 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신 뒤에 원래 시험에서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인데 4작업은 항상 맨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라 제가 종류별로 좀 모아놔서 4작업을 1작업 뒤에다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조건들이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작업하십시오. 이미 그렇게 작업이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범위는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3번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꾸어 놓았죠. 그 다음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1, 2, 3번은 방금 전 1작업에서 차트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항상 나오는 게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번은 고정이에요.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디자인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 선택하셔서 3번 그런 다음에 스타일 1번은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문제 봐볼까요? 그러면 4번도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한 거고요. 자, 다음 5번째 문제로 영역 서식인데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에요. 맨 바깥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마우스를 가져야 됐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안쪽에 있는 그래프 영역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은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에 11포인트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주시면 돼요.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잊으면 안 되는 단축키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차트의 외곽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차트 영역 서식이 뜹니다. 이 상황에서 채우기 효과니까 채우기로 들어가셔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은 하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림 영역은 이 안쪽 영역이, 이 영역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 이 바깥쪽은 차트 영역이고요. 자,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을 클릭하시고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로 채우기를 해주는데 흰색으로 채울 거예요. 흰색은 단색이죠. 단색 채우기 들어가셔서 흰색 배경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번째 조건도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 6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6번째 조건은 제목 서식이에요. 차트 제목 서식 보시면서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차트 제목은 하단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섬 여행 및 해외여행, 여행 상품 현황이네요. 자,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차트 제목의 테두리 부분 한번 선택하셔서 이 커서가 안에서 깜빡거리게 되면, 지금 안에서 깜빡거리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만 글꼴이 적용이 되니까 항상 테두리를 선택해서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커서가 깜빡거리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정확히 입력이 됩니다. 자, 차트 제목 항상 동일합니다. 글꼴은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20포인트 굵게,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 요 영역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번이 될 거고요. 테두리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테두리는 실선에 검정색을 주시면 돼요. 검정 텍스트 1번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을 보시게 되면 여행 경비 단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영역에서 레이블을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여행 경비의 단위 계열이네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행 경비를 보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해 주시고 보조축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른 목골 크기 10번 레이블 값을 표시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주황색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채우기 및 선으로 가시게 되면 표식이 있어요. 이 표식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채우기 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표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표식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표식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 기본 제공, 마른 목골로 해주라고 되어 있네요. 마른 목골의 크기는 1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마른 모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눈금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딱딱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맨 왼쪽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선이니까 눈금선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실선을 주시게 되고 색깔은 기본 검정색에 배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주시면 돼요. 네 번째 치. 나머지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는데, 축도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명에서 35명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0명에서 35명. 오른쪽은 0에서 200인데 50단이네요. 축을 더블 클릭하셔서 축 옵션으로 갑니다. 맨 오른쪽에 축 옵션에서 최대값은 그대로니까 놔두고 주 단위가 50단이네요. 50단위로 바꿔주시면 되고, 아래쪽이 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죠. 이럴 경우에 맨 아래 표시 형식을 선택을 하시고 표시 형식을 숫자로 해주시게 되면 0값이 다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자, 이런 축 부분 선이 그어져 있고 아랫부분도 검정 선으로 그어져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이 범례 표시 해줘라 하는 부분도 지금 빠뜨린 것 같아요. 축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으로 검정 선택을 해주시면 이 오른쪽 부분 선이 짙은 색으로 바뀌고요.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선에 검정, 오른쪽도 실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선들이 이 부분, 이 부분 선이 표현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값 표기는 레이블 값 지금 179만 9,900원이라는 값이 표기가 되어 있네요. 맨 상단 여행 경비 선택하시고 지금은 각각의 계열이 다 선택이 됐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북인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레이블 값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만 해주시면 바로 값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례명은 항상 시험지가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두 줄로 우리가 지금 Alt 엔터를 쳐서 데이터 입력할 때 두 줄로 썼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험지에서는 한 줄로 표기가 될 거예요. 시험지 출력 형태를 보시면 한 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줄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럴 때 범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선택에 여행 경비를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선택하신 다음에 옆에 있는 이름처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원래 한 줄 밑으로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썼던 부분이 차트로 오면서 보이지 않게 된 부분이라 그냥 바로 여행 경비 가로 열고 단위 원을 적어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하단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치를 보시면서 무언가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항상 삽입 탭으로 가시면 되고요. 삽입 탭에서 도형 맨 하단 부분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습니다. 위치를 적당히 보시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노란색 핸들 포인트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 주신 다음에 최대 여행 경비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꼴이 굴림에 11포인트 적어주시고 글자색은 검정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없음으로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만 한번 딱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 모든 선들은 다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의 시험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 비교를 하시면서 빠진 부분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3년 1월 A형 문제입니다.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이고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프 작업을 하실 때는 맨 아래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어떠한 데이터와 어떠한 필드가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트로 가셔서 제가 먼저 복사를 좀 해다 놨는데 아랫부분만 가져다 놓았어요. 지금 필요한 부분 주택에서 화이트빌, 푸르지오, 시그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크타운, 트레스빌, 그린빌이 필요하네요. 아이파크와 한솔마을은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총공사비와 공사기간입니다. 총공사비와 공사기간. 자, 그러면 블록 지정을 하실 때는 블록 지정하실 때는 주택명부터 제목 필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기간과 총공사비
파크타운에서 그린빌까지 공사기간과 총공사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네 번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명부터 시그마 공사기간과 총공사비, 파크타운에서 그린빌 공사기간과 총공사비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F11키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1번부터 조건 중에 1번부터 지금 2번까지 작업이 된 거예요. 새 시트로는 만들었으니까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꿉시다. 차트를 제4작업 이름 바꾸시고 이 부분을 항상 맨 뒤에 우리 실제 작업하실 때는 1작업, 2작업, 3작업 그 뒤에다 옮겨 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여러 개를 같이 놔둬서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까지 이제 작업이 됐으니까 4번부터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4번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와 맞게 작업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1번은 기본 옵션이라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차트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 차트를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차트 영역에 대한 부분이 파랑 박엽지예요. 채우기 효과가. 그러면 차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질감을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름은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 박엽지인데 제 거 화면을 벗어나서 안 보이네요. 파란 박엽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그림 영역 요 지금 선택된 이 영역이 그림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야 되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영역도 항상 단색 채우기에 하얀색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목 서식도 똑같아요. 굴림의 굵게 20포인트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단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서울 및 경기 지역 공사 현황 분석이네요. 서울 및 경기 지역 공사 현황 분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목에 대한 부분,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꼴은 굴림에 20포인트 주시고 굵게를 주시면 돼요. 채우기가 단색 채우기 하얀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두리는 실선, 색깔은 기본 검정색을 주시면 됩니다. 7번째, 공사기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계열을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공사 기간에 대한 것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보조축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출력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세모의 크기 10%로 표시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우기 및 선으로 가셔서 표식을 선택을 하시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의 삼각형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내용 레이블 값을 표시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네요. 레이블이 푸르지오에 대해서 레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푸르지오를 한번 클릭하시고 한번 클릭했을 때 같은 계열이 다 선택이 되니까 한 번 더 클릭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터 레이블 추가 해주시게 되면 레이블이 나오고요. 눈금선은 스타일은 파선이네요. 선 스타일 파선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눈금선들을 선택하시고 선의 종류 실선에 검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주시면 돼요. 대시 종류 파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네요. 축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3500에 0 그리고 20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3500에 0 오른쪽 H가 값이 좀 틀리네요. 자, 최대값이 20이고요. 주 단위는 5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축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선 그어진 부분은 각 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으로만 표현을 해주시면 각각의 선들이 끊깁니다. 실선 검정색, 오른쪽도 실선의 검정색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 범여명을 변경을 하고 되어 있네요. 범여명은 항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 입력할 때 두 줄로 썼던 부분을 한 줄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보시면 공사기간 1이 한 줄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공사기간 1을 편집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써져 있는 필드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공사기간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엔터 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범내의 모양이 바뀌고요. 다음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네요. 자, 2000에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삽입 탭으로 가셔서 도형 그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형태를 보시면서 비슷한 위치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비슷한 위치 잡아주시고 위치 이렇게 돼 있네요. 최고급 자재 엔터 치고 사용 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이 부분도 굴림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지금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둘 다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색은 검정 채우기 색은 없음으로 해주신 다음에 실선은 항상 우리 기본적인 색깔 검정색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이 하얀색이 들어가 있네요. 도형애가 단색으로 하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한 번씩 비교를 하시면서 뒤에가 안 비치죠. 이럴 경우에는 색깔이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 나머지는 출력 상태에 맞게 작업해 주시오 하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바깥 테두리 또 줄까요? 차트 영역도 실선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실선에 검정 조금 더 굵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지하고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22년 12월 달 A형 문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이고 항상 똑같이 1작업에서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맨 처음 보실 것은 우리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부분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다 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시트에다 미리 가져다 놓았고요. 가져다 놓은 상태로 한번 보시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GASM 사물 헬스케어 보니까 팀명에 해당이 되네요. 팀명이 GASM 사물 헬스케어, 그다음 메타밀에 자연 힐링은 빠져 있습니다. 팀명과 활동시간, 활동비가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자연 힐링 빼고 메타미래부터 건강 자가 진단, 늘 탐구, 코로나19까지가 또 해당이 되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옆에 행도 같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F11키를 누르시게 되면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1번, 2번은 이미 해결이 다 된 거예요. 3번 제4작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제4작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우리 1작업, 2작업, 3작업 맨 뒤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 항상 동일하죠?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이에요. 차트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에서 빠른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은 1번이다 하고 항상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 서식인데 차트 글꼴은 굴림 11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네요. 차트의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홈탭에서 굴림에 엔터, 11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하시고 질감에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은 항상 단색 채우기 흰색이었죠. 그 다음 제목 서식은 이 부분도 항상 동일해요.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에 테두리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항상 제목이 동일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고 교육 및 건강, 신청 현황 입력을 해주시고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서 굴림의 굵게 그 다음에 20포인트 항상 동일했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해주신 다음에 테두리는 실선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7번째 활동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하고 되어 있네요. 자, 계열을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신 다음에 활동비 단위였잖아요. 활동비 단위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시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블 값은 메타밀에만 레이블 값이 들어가 있고 표식은 세모의 크기 10으로 잡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표식에 들어가셔서 세모의 크기는 10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메타밀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주세요 하고 되어 있으니까 눈금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및 선에서 선은 실선이고 색깔은 검정색, 대시의 종류가 파선입니다.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하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한번 봐보시면 250시간 0시간 30만 마이너스네요. 250 0 이쪽이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대값이 30만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였고 단위가 항상 또 바뀔 거예요. 단위도 확인해 보시면 10만 단위네요. 이 부분에서 10만 10만 그래서 10만 단위로 주 단위는 10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의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색깔이 실선으로 그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축 옵션에서 채우기로 가셔서 실선 검정색 아랫부분도 실선 검정색 오른쪽 보조축도 실선 검정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범예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예명도 항상 같은 내용이죠.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줄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내용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자, 활동비 범예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요. 활동비 단위원을 선택해서 편집을 누르시면 활동비 단위원 그대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활동비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이 되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입력을 하고 되어 있네요. 최대 활동시간 삽입해서 도용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최대 엔터 활동시간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한 반절 정도 크기네요. 그 다음에 옆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글꼴도 굴림에 11포인트 글씨는 검정색 색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자, 이렇게 글씨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살짝 더 키워주시면 글씨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을 출력과 같이 맞춰주세요 하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빠진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트에 테두리 한번 더 보죠. 테두리에 실선 선택을 해주시고 검정색에 굵기는 2pt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계열들이 폭이 너무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폭이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계열을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간격 너비가 80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80 정도 맞춰주시게 되면 시험지에 나온 정도의 너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한 문제가 더 남았는데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